여러분, 요즘 제가 안 하던 짓 하고 있습니다. 책 한 권에 한 주일에 한 권씩 읽기. 1년에 50권. 이 말이 됩니까? 제가 한 3년 동안 드나드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. 성장판 독서 모임이라고 카톡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매주 한 권씩 책 읽기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. 과연 가능한지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. 되는 거 있죠. 깜짝 놀랄 일입니다. 더구나 뭐 물론 아무 책이나 자기가 읽고 싶은 거 읽어도 되는데 여기서 추천하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들이 뭐냐 하면 전부 살아있는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. 30대, 40대가 쓴 책들. 저는 여태까지는 주로 죽은 사람들이 쓴 책 봤습니다. 뭐 예수님, 뭐 부처님, 공자님, 노자님, 뭐 역사, 철학 다 그런 거죠. 그런데 요즘 살아있는 책 읽어보니까 참 재밌어요.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는 여기 지금 몇십 명이 매주 한 권 읽기 참여하고 있는데 어제로 6주 마쳤습니다. 책 6권 읽었죠. 수십 명이 생생합니다. 아직 낙오 안 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. 놀랄 일이죠. 자,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책은 특징이 뭐냐 하면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,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. 10명 정도 인터뷰해가지고 거기에 성공 사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저는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실 테니까 아마 이 정도로도 팁이 될 거예요. 자, 광고해야 합니까? 광고하는 거는 내 제품을 뭔가 차별화하려고 하는 거겠죠. 내 제품이 매력적인 제품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. 근데 광고하는 수단 많습니다. 텔레비도 있고, 뭐, 옥외 광고도 있고, 요즘 월드컵이니까 뭐 광고 많이 하잖아요. 페이스북도 있고, 블로그도 있고. 그런데 왜 하필 인스타그램인가? 인스타그램이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. 요즘 소비자들은 광고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답니다. 모두가 다 내가 잘났고, 내가 다 내 제품이 최고라고 그러니까, 이거 구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? 이거는 개인들이 가가지고 사진도 올리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한 사람인 것 같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. 그러나 수십 명, 수백 명, 수천 명이 똑같은 데를 가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어떤 트렌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신뢰도가 좀 더 있다. 더구나 이 요즘 홍보성 리뷰가 이거 영 좋지 않습니다. 저도 이거 맛집 찾아가지고 여러 분 가봤는데 도대체 저는 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. 너무나 그 실제하고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개인이 또 그 많은 개인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한다면 신뢰가 가는 거죠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스마트한 분들은 포털에서 검색해가지고 이 집 좋다, 맛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한 번 더 체크한다는 겁니다. 그 인스타그램에 간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건지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조금 심리적인 문제입니다.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답니다.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 알고 있는 상태, 믿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우선해서 보고 듣고 싶은 것을 우선해서 듣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담을 넘기가 어려운 거죠.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, 이유 때문에 이 인스타그램의 신뢰도가 높다. 그래서 요즘 대세는 인스타그램이다.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 잘한 분들은 어떻게 잘했는지 하는 그 성공 사례들을 제가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뭐니 뭐니 해도 내용이 좋아야죠. 그죠? 근데 내용이
이 인스타그램은 사진으로 하는 거니까 사진 잘 찍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진 공부 좀 하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당연히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주제를 선정해야 잘할 수 있겠죠. 그런데 단 너무 욕심내지 말고 좁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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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커스하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병원 하겠다. 나는 카페 하겠다. 난 병원 하면서 약국도 한다. 이게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가능하면 좁게 하자 이런 이야기고요. 그 다음에 자기 지역 중심으로.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, 광주에서 헤어샵 하는데 부산 사람들이 뭐 내 헤어샵에 오주기를 뭐 알면 좋죠. 좋지만은 뭐 머리 하려고 광주까지 가지는 않을 테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뭐 제가 방금 포커스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주제밖의 어떤 내용들 간혹 가다가 뭐 스포츠라든지 내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좀 섞어주면 훨씬 더 다양성이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죠. 그 다음에 팔로우가 많아야 됩니다.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. 그래야 뭐 돈이 되든지 뭐든지 할 테니까요.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시태그다 이거예요. 그러면 해시태그를 어떻게 고르느냐 수없이 많은데 내하고 관련된 키워드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 키워드를 인스타그램 안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게시물 수가 몇 개다 하는 게 나오는데 뭐 많은 거는 수십만 개가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이제 등급으로 나눈다는 거죠. 키워드 종류별로. 그래가지고 키워드 게시물이 예를 들어서 만 개 넘는 거는 1등급, 뭐 9,999개부터 1,000개까지는 2등급, 1,000개 미만은 3등급,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너무 그 1등급은 붐비니까 2, 3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다.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좀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1등급 쪽으로 조금 조금씩 비중을 넓혀가는 게 좋다. 그런데 또 이 해시태그도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한 20개 정도 미리 선정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믹스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역시 좀 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. 내한테 와서 댓글 다는 사람은 물론이고 비슷한 인스타그램을 하는 분들 쪽으로 가서 댓글을 달아주고 서로 이 친분을 쌓고 그래서 맛팔로우를 하고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해라. 그 다음에 진짜 요거 재밌는 겁니다. 여기도 홍보를 해야 된다는데 여기 계신 한 분 굉장히 성공적인 분은 초기에 아주 작은 선물을 걸었대요. 그러니까 막 이게 완전히 그 어떤 촉매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행사도 하고 근데 광고도 아마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아마 궁금하시면 어,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언급하는 게 팔로워를 갖다가 돈으로 구매할 수도 있대요. 근데 이거 별로 성공적이지 않더라. 처음에는 뭐 조금 약발 받는 것 같은데 금방 약발 떨어지더라. 뭐 이런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운영하는 거 뭐니도 끈기 있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. 이 처음에 아마 어떤 분이 이야기가 팔로우를 돈을 주고 샀던가 봐요.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뭐 약발 떨어지니까 영 안 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서 야 그러지 말고 인스타그램 새로 하나 시작해 하는 걸 아니야 그래도 여태까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죠. 그런데 가능하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고 또 글 올리는 것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.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좋아요 하고 할 때는 어떤 이유로 좋아요 하는지 그거 좀 원인을 이해하는 필요가 있다.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아주 배울 만한 말이라든지 혹은 재미있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간혹 올려주면 분위기가 좀 더 산박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유튜브에 좋은 이야기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라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.
자, 정리하겠습니다. 요즘 너무 많은 게 바뀌죠. 정보도 많고. 그래서 내가 머리 그냥 갖고 있지만 그 내부 안에 들은 거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. 계속.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? 잘리면 안 되죠.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? 독서를 해야 된다. 뭔가 배워야 된다. 세미나 같은 거 배워야 된다. 그렇지만은 갔다 와가지고 혹은 읽고 와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거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반드시 우선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으려고 하면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여태까지처럼 한번 읽고 즐기고 마는 게 아니고 투자형으로 생산형으로 독서 방법을 바꿔야 된다.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힘내야죠. 왜냐? 책 읽고 써먹지 못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2500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우리 너무 겁먹을 거 없습니다. 자, 여러분 힘냅시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또 찾아뵙겠습니다.